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왕조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이라며 더 이상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의 입법 행태를 질타했고, 중앙일보는 대법원장 특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과도하다며 민주당이 법과 제도의 마지막 보루까지 허물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쯤 되면 언론도 더는 감추지 않고 민주당의 권력 집착과 헌정 파괴를 정면으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사법부는 민주당의 주머니 안에서 종이 인형처럼 놀아나게 될 것인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법부를 충성도에 따라 칼로 베고 가위로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민주당은 왜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속셈으로 사법부의 안방까지 이념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너무도 명확한데, 사법부를 쥐고 흔들기 위한 겁니다. 법을 장악해야 권력을 영속할 수 있고, 법 위에 올라서야 대선이든 총선이든 마음대로 흔들립니다. 이 짓을 가장 악랄하게, 가장 교묘하게 했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단순히 사법개혁을 한다며 판을 갈아엎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말살했습니다. 이제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민주당의 독재국가 완성 시나리오가 낱낱이 보도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충격적인 타이틀이 떡하니 올라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전방위 사정반기업 입법 돈풀기 거침없이 밀어붙여 민주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재명이 권력을 잡는 순간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건 결코 언론의 과장도 아니고 정치적 공세도 아니라 그냥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미 시작된 재앙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각오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것이고, 그 이후로도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수에 목숨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선을 단순한 선거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대선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가, 왜 이번에 지면 끝장이라는 말을 하는가, 바로 이 타이틀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파기환송심의 대선 이후로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전체를 짓밟아버리겠다는 그들의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사법부 내부를 찢어밟히고 갈라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책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재명에게 유죄를 줬다는 거, 오직 그 이유 하나로 지금 민주당 은그를 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몰아붙일 때 어떤 수법을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건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었습니다. 좌파 판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언론에 나서 목소리를 높이며 마치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법원의 수장이 판결에 대한 정치적 공격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한 결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혐의들이 모두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죄라는 결과 앞에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문재인은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의와 공정을 가장한 파시즘이 사법부를 짓밟았던 것이죠. 이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잠시 멈췄지만, 그 대신 고발이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 변호사 175명이 모여서 조희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좌파 시민단체들도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하는 걸까요? 왜 탄핵을 거론하다가 뜬금없이 보류하고 마녀사냥으로 노선을 바꾼 걸까요? 이유는 이재명 줄서기입니다. 사법부 내부조차 이재명에게 줄서는 판사와 안 서는 판사를 구분하고 피하식별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법부 내부를 이재명 충성도에 따라 재단에서 대선에서 이재명이 정권을 쥐었을 때 누구를 고등법원장 시킬, 누구를 대법관으로 만들지를 미리 리스트업하고 있는데,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지금 일부 판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법관회의 소집 투표를 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명분은 뭐냐?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너무 빨리 끝냈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재판을 제때 끝낸 것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그 재판이 이재명 유죄로 끝났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민주당이 불난 이유고, 그게 지금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입니다. 조희대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유죄를 받은 그 시점이 이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란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응징하기 위한 사법부 내부의 정치적 동조 행위 즉줄 서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망나니 칼춤에 누가 환호할까요? 개딸들입니다. 도파민이 온몸을 휘감으며 흥분의 몸을 떨겠죠. 왜냐, 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헛개비 놀이가 다시 벌어지고 있고, 그것도 이전 정권 인사들을 향한 애보복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이건 문재인 시즌2가 아닙니다. 문재인 극장판 매운맛 리턴즈입니다. 단순히 매운 정도가 아니라 혀가 녹아내릴 만큼 극악무도한 매운맛, 그 어떤 법치도 정의도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그 맛이 이재명 체제에서 서서히 그러나 명백하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들조차도 민주당 외 폭주에 대해 더는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민주 조희대 겁박 중단하고 대법원 내부 논란 수습해야, 한국일보는 허위사실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더 직설적이죠.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권 침해 여기서 멈춰야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지금 일부 극우 언론만의 외침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류 언론이 일제히 민주당의 행태를 헌정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보면 한마디로 자기 모순 자가당착 말장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하나 더 보자면 이재명이 경제 5단 체장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기업이다. 언제부터 기업을 그렇게 위했다고요? 자신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온갖 정책과 입법을 주도하던 자 아닙니까? 지금 와서 기업의 친구인 척 친기업 정치인의 얼굴로 코스프레를 하다니 이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오만한 정치의 사기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코스프레 쇼를 벌이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정치적 분신이자 비서실장 역할을 자처하는 박찬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금융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주 4, 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이라는 기업인들이 기겁을 할 만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즉 앞에서는 기업을 위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노조와 손잡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협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는 친기업 코스프레, 뒤에서는 노조를 위한 척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이재명과 민주당의 기괴한 이중적 행태를 보고도 국민이 눈을 감고 있다면 그건 무지이자 자멸입니다. 전방위 사정 반기업 입법 돈풀기까지 민주당은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질주마차처럼 이 나라를 거침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작태는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직위원 판사에 대해 마치 중세의 마녀처럼 좌표를 찍고 광기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지하 출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지상 출입구로 가게 하겠다는 것인데 언론사의 모든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다시 한번 이자파 언론들과 관계의 떼거지들이 대통령을 향해 화형식을 벌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권을 지키려 했다는 그 죄 말고 도대체 윤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재명은 뭐라고 떠들죠? 통합이요,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요? 뻔뻔함에도 급수가 있다면 이재명은 세계 챔피언입니다. 한 손에는 특검이라는 도끼를 들고 사람 목을 내리치면서 다른 손으로는 화해와 통합이라는 깃발을 흔들고 있으니 이게 사람입니까? 대놓고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당이라는 지위 지지율 1위의 대통령 후보, 지방권력 심지어 언론 일부까지 손에 넣고도 성에 안 찹니다. 마지막 하나 바로 사법부만 남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를 손에 넣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입법, 행정사법이 모두 민주당의 것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삼권 분립은 완전하게 해체되는 것이며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위해서 선거법 개정,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조항을 뜯어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는 핵심 문구를 통째로 삭제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입법 행위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인간들이 나라의 법을 특정 정치인의 방패막이로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칼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생방송 토론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럼 이재명의 거짓말이 바로 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니까 그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입법이 아니라 아예 법망 자체를 뜯어내려는 쿠데타적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침묵하고 헌재가 두려움에 떨고 대법원장이 압박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나서서 이 불의를 막아내야만 합니다. 아니면 5년 후 10년 후 우리는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에 의해 붕괴되었다. 국민은 침묵했고 정의는 무너졌으며 사법부는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